일주일 사이에 백령도와 파주에서 잇따라 무인 항공기가 발견됐고 이게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에서 보낸 정찰기로 판명날 경우 국가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연결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네, 군과 정보당국은 현재까지는 이번에 발견된 2대의 무인 항공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정밀 감식 결과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 합니다만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국에서는 발표 수위와 시점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2대 모두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 무인 항공기의 특징을 보면 공중에 띄웠을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외관이 하늘색과 흰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일반 동호인들의 항공기와는 달리 위장을 목적으로 한 군 정찰용인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2대 모두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백령도의 군부대는 물론 백령도 전역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건 화질이 좋진 않지만 청와대 상공을 근접 촬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무인 항공기는 착륙 지점 좌표를 입력하면 스스로 비행한 뒤 돌아오는 비행 컨트롤러가 장착돼 있고 동력으로 배터리가 아닌 엔진을 사용한 점도 동호인들의 무인 비행기와는 다른 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의 경우 낙하산도 장착돼 있었는데 이는 주로 군 정찰용으로 쓰이는 것이라 이 부분도 대공 용이점을 짙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청와대는 물론이고 백령도도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이라 무인 항공기를 띄우려면 군 당국의 비행 승인이 필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승인 요청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인 항공기가 북한제일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 배경에는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의 경우 북한의 사격 훈련 직후에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사격 훈련을 한 뒤 우리 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찰용으로 띄웠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네,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보냈던지 간에 왜 추락할 때까지 포착이 안 된 건지도 의아한데요. 네, 그 부분도 군 당국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또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착이 되더라도 1m 내외의 크기는 새로 판단하고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 항공기를 보면 길이는 1.83m, 폭은 날개까지 포함해서 2.45m, 무게는 12.7kg로 소형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것은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스텔스기를 닮은 삼각형인데요. 하지만 하늘색 바탕이라는 그 색깔이 비슷하고 길이는 1.43m, 날개폭은 1.92m로 백령도에서 발견된 것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당초 북한이 보유한 무인 항공기는 방현 1, 방현 2라고 해서 3m가 넘는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이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만약 북한제인 것이 확실해질 경우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상공이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지난달 24일 날 발견됐고 또 백령도의 것은 31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인 항공기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인 항공기 2대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무인 항공기 모두 착륙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 군 당국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우리 방공망이 뚫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무인 항공기는 청와대 등 서울과 또 백령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북한제일 것으로 판명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공식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저공 비행을 하는 무인 항공기는 우리 군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데다 자폭 기능이 추가될 경우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하면 이번 두 무인 항공기처럼 정찰 용도로 사용되지만 만약에 폭약을 장착한다면 스마트 폭탄처럼 일정 목표물에 떨어져서 폭격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것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무인 정찰기 격추 등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북측이 무인기를 수시로 침투시켜서 주요 기관의 위치라든지 군 동향을 정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